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 돈의 참견 진행을 맡은 범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금융 관련 고민들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KBWM 스타 자문단 두 분을 또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부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김병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열심히 그리고 유익하게 참견하면서 본격적으로 니 돈의 참견 에피소드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봐 월세 줄게 전세다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되게 많이 듣고 익숙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깡패 같은 노래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가사긴 하지만 조금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꺼비 깡패 시절 잊고 오늘 사연자 고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연봉 3,500만 원 사회초년생도 전세 싸파서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동안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 오피스텔 월세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입니다. 주변에서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돈 모으기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길래 동네 부동산을 갔더니 마음에 쏙 드는 1억 4천짜리 전세가 있어 대출을 받아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제 이름으로 된 첫 대출이기도 하고 대출 금액이 크기도 해서 간이 떨립니다. 제가 감당이 가능할까 싶기도 해서 월세가 나은 건가 하는 고민도 드는데요. 과연 제가 무리 없이 대출을 받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전세를 가고 싶으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막상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옆에 계신 자문단 분들도 사회초년생 때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당연히 이제 집도 이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내 집 소유에 대한 갈망이 정말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에 잠시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아까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에는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이 남의 돈을 빌린다는 생각 때문에 썩 내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고정비용을 줄여야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출의 도움을 받아 전세로 옮기게 되었고요.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문단님들도 지금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연자분 저처럼 이런 사회초년생 시절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지금 자문단 분들과 함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아모나 넥스트 레벨.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전세와 월세 각각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월세가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요.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 계획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편안하겠죠. 반대로 전세는 나중에 이제 집을 나올 때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죠.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월세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 부담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사연자님처럼 월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불가피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찾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인데요. 전세 거주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상환하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월세 한두 푼이 아닌데 이 월세와 이 원금에 대한 이자, 이 비율 뭐가 더 나은지 그것만 좀 따져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장 고려해야 되는 점은 당연히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리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정해지니까 시중은행 금리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또 최근의 대출 금리 상황을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 8월 26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도 해서 금리 상승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대출 금리 다음으로는 대출 한도인데요.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 변화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이면 대출 만기 전에 준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또 든든한 스타 자문단 분들께서 또 요런 내용들 짚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저 지금 촬영 그만하고 바로 가서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필요하거든요.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집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집주인이 형평상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제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정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른의 어깨가 이렇게나 무겁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았으니까 사연자분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나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월 45만 원의 월세가 들어가네요. 전세로 옮길 경우에는 전세금인 1억 4천만 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3천만 원을 뺀 1억 1천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약 78%에 해당하니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자를 한번 볼까요? 사연자분께서 대출 받는 상품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3%로 가정을 했을 때 330만 원, 즉 연 이자가 330만 원, 월 이자는 2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월세 45만 원과 비교했을 때 17만 5천 원을 매월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매월 나가는 금액을 줄여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저는 전세로 옮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정 소득의 고정 비용 지출이 크다 보면은 돈 모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대출이 아무리 큰 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지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어 더 절약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간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까지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계산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무조건 전세대출 진행시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진짜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이런 연말정산 때 좀 이득을 볼 수 있거나 그런 포인트가 없을까요? 네. 월세도 그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최대 750만 원을 한도로 총 금액에 따라서 10% 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눈치 보여서 신청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 나야 나.
여러분들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꼭 잘 챙기셔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이제 세금 같은 거 좀 많이 아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적인 조언도 굉장히 좋지만 두 분은 또 어떻게 내 집 마련 플랜을 또 스텝을 쌓으셨는지.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자금이나 소득 수준을 좀 고려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 고민 고객님께서는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반드시 원하는 집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을 위한 대출은 자산성 부채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씀씀이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소비성 부채와는 좀 달리 이자 비용을 손실을 어느 정도만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일단 보증금 대출을 받고 갚아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강제 저축 효과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전 월세 시장의 흐름이 좀 어떤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금융권이 신규 대출 중단 또는 대출을 축소한다고 해서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전세가 또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여기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세대들이 이제 대출을 알아보다가 좌절하게 될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또 바라면서 주거비용 관리로 또 걱정이 많은 사회초년생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사연자분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이나 소득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힘들게 얻은 전세인데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라고 해서 꼭 빚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내 상황에 맞게 잘만 이용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또 자산을 늘릴 수 있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대출 잘 알아보시고 좋은 집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 다음 화에서도 저희가 또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견할 수 있도록 돌아올 테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케비TV